올해 수시 망했다는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뻘짓을 그만하세요.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온라인 계약도 하고 이런 급변한 상황 속에서 이제 멘붕에 빠졌을 수많은 수시로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민영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브 클래스에서 입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민영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유니브 클래스에서 민영쌤 영상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제 영상을 보셨나요? 네,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댓글을 보면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가 기회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학기를 살아갈지 미리 플랜을 짜고 그대로 한 학기를 산 다음에 생기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기부를 미리 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하러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고고링. 고고링. 이제 고1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 대한 준비 과정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이제 민영쌤께서 수시 전반에 대한 과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시의 큰 흐름을 보시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크게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요. 종합 전형에서는 크게 내신, 비교과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대학을 갑니다. 그 외에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기도 하고 면접이 있기도 하고 자소서가 있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비교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시대회, 독서,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서 본인의 색채를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색채가 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한 학습 과정이 바로 색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시대에서는 본인의 색채를 녹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경시대회가 이제 비교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비교과 중에서도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수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실력, 하나는 내 충실성 이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들을 쫙 보면 경시대회가 있고 잔잔바리 대회들이 있습니다. 잔잔발이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 자소서 대회라던가 뭐 독후감 대회 이런 거는 뭐 잔잔바리 대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시대회에서는 여러분의 실력을 어필을 하면 되고 잔잔바리 대회에서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어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내가 경시대회를 다 휩쓸기가 좀 어렵다. 본인이 진짜 잘하는 과목에 집중을 하거나 내가 내신이 좀 약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아요. 영어 내신이 유달리 안 좋아요. 영어 뭔가 에세이 대회 수상이 있다. 영어 어휘력 대회 수상이 있다. 이러면은 얘가 영어를 영 못하진 않나 보다 하고 가점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무리 해도 경시대회 수상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경시보다는 이제 비교과 활동에서 보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이게 생기부에는 3등급이라고 떠도 원점수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입학사정관들이 얘 시험 잘 봤는데 등급이 좀 부족하네? 하고 어디를 보냐? 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관련된 수상이 있으면은 얘가 삐끗했어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구나 하고 보완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원점수까지 보는군요. 네, 저 원점수까지 처음 알았어요. 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삐끗해서 아쉽다 하면 경시대회로 보완이 가능한 거죠. 동아리 탐구 활동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색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동아리 활동에서는 두 개를 신경 써주시면 돼요. 네. 하나는 문제의식, 그리고 하나는 구체성입니다. 보통 동아리 활동을 하면 동아리 부원들 다 같이 하는 활동이 있죠. 그렇죠. 혹시 동아리 활동 뭐 하셨어요? 저는 고전 읽기 동아리나 네. 독서 토론 동아리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다 같이 책을 읽고 네, 똑같은 다 같이 책을. 토론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노력을 안 기울이면 그 동아리 친구들의 동아리 기재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경쟁력이 있다 없다? 없다? 굳이 경쟁력을 찾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문제의식과 구체성입니다. 똑같은 토론 활동을 하더라도 나왔던 쟁점 중에 나는 특히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하셨죠?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고 어떤 군주가 좋은 군주냐에 대해서 네.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럼 군주에 대해 토론을 했을 때 특히 이 요소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하면 이 요소에 대해 내가 직접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요소를 선택해내는 것은 문제의식이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 건 구체성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아리 친구들 다 하는 거 말고 내가 뭘 했는지를 동아리 활동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용 학생이 네. 군주론의 어떤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충실함을 보임 이렇게 뭔가 약간 느낀점으로 끝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쓰고 그걸 찾아보기 위해 뭐 어떤 책을 찾아봤다. 그냥 이런 팩트만 기술해도 사실 점수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독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독서 활동이 특히 여러분들이 하는 뻘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경 계열 희망하면 경제학 콘서트, 국부론. 국부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생기부 보면은 얘가 조세제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동아리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공부했나 하고 독서를 펼쳐보면 경제학 콘서트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독서를 했구나 하고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본인이 공부한 내용에 일치하는 독서를 찾는 거예요. 유명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공부한 내용의 독서 활동이 기재가 되는 순간 제대로 된 친구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학에 입시할 때 중요한 게 리더십이나 약간 그런 활동들이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 시국상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대학에서 개인 소양이라고 해서 봉사 리더십 두 가지를 봅니다. 아, 근데 용님 말대로 지금 온라인 계약해서 뭐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돼요. 창의성. 네, 여러분 학교에서 계약하면 리더십 어떻게 보여주죠? 뭐 임원 활동이나 그쵸. 뭐 학생회 활동? 학생회 활동도 하고 투표를 하기도 하고 의사결정도 해보고 멘토링도 해보고 이럴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그냥 사소한 것도 카톡에 투표를 좀 올려보고 멘토링도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런 활동들을 자소서에 적어도 무방한가요? 너무 좋죠. 그 공식적인 학교에서 하는 행사 아니면은 적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군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 멘토링을 했다거나 아니면 반 친구랑 했다거나 하는 거는 선생님과 협의한 후에 생기부에 기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학년별로 어떻게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1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고1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 백지장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래서 내신 관리와 학생부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이때 1학년 때 내신이 본인의 목표 대학권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공부도 꼭 하시고 경시나 동아리나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본인의 색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고1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취미도 없고 꿈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비교과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상 고1이 구체적인 꿈을 갖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그죠. 교육 구조상.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고민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바로 뻘짓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꿈이 찾아지나요? 대학 보내주나요? 뭐 그런 거 아니죠. 고민하지 말고 내신 챙기고 비교과 챙기면서 1학년 충실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정관이 됐다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전교 1등짜리가 왔는데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대. 근데 이 친구가 1학년 때 꿈을 못 찾아서 글쎄 신문사 동아리를 한 거예요. 그럼 안 뽑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뭐 결격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결격사는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누구나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대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꿈이 바뀌더라도 1학년 신문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보이면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좀 현실을 깨달은 고2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수시를 준비해야 될까요? 고2 학생들도 방법론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고2 친구들은 특히 지금이 기회예요. 고1 때 생기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2 친구들은 이제 고1 때 생기부를 보고 내가 뭘 부족하게 썼는지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너무 모호하게 쓴 것 같다. 그럼 2학년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뭔가 플랜을 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2 때는 확실히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문제의식이 드러나게끔 작성을 하시는 게 좋죠. 이제 고3은 본격적인 입시 준비가 다가오고 있어서 더 민감할 것 같아요. 댓글들을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중간고사 보는 여부도 불투명해가지고 많이 부담이 된다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였는데 고3들은 어떻게 내신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도 댓글을 살짝 봤어요. 저 이번 학기 중간 볼지도 모르는데 내신 40% 아닌가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3 내신이 40%를 차지한다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마 교과 전형 비중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학종에서 학년별 내신 비중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3 시험이 40% 몰빵이 될 일은 일단 없고요. 부담을 좀 덜고 내신 공부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래도 1학년 때보단 2학년, 2학년 때보다는 3학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거든요. 네. 일단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너무 못했다가 많이 올라오면은 뭐 1학년 걸 안 보기도 하고 아, 특히 이번에는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3학년 내신을 너무 빡빡하게 보지는 않을 경향이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이 또 내신 말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자소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댓글을 좀 보니까 자소서는 영향력이 없지 않나요? 이런 약간 자소서를 열심히 안 쓰고 맞아요. 싶어하는 친구들의 댓글을 좀 보는 게 있어요. 뭐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여러분 성적이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생기부로 서류 평가를 한 다음에 자소서로 조정 점수를 주게 돼요. 예를 들어 아까 고1 친구가 꿈을 못 찾겠다고 했는데 꿈을 못 찾는 친구가 고1, 고2, 고3 다 다른 진로를 쓸 수가 있겠죠. 네. 고1 때 소프트웨어 했다가 고2 때 CEO가 꿈이었다가 고3 때 정치인이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딱 받아봤을 때 얘는 정치 이야기가 3학년 때밖에 없겠네? 라는 의아함을 가지겠죠? 네. 그러면 생기부 내용은 부족하지만 자소서를 볼까? 이렇게 내용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소서를 봤는데 얘가 고3 때 꿈을 가진 것 치고 되게 자소서가 잘 쓰여 있다. 그러면 얘가 꿈을 늦게 찾았지만 어쨌든 진정성이 보이는구나 하고 생기부를 좀 더 좋게 봐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자소서를 되게 열심히 썼어요. 네. 근데 그때 항상 고민하던 게 학교마다 좀 더 보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같은 과를 쓰면은 그냥 똑같이 내도 되나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학교별로 좀 다르게 적어야 되나요? 뭐 문항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내용을 써야 되고 공통 문항인 경우에는 전공이 겹치면은 크게 다르게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자소서 몇 번 고치셨나요? 과장 안 하고 한 30번 고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연구대 가는 친구들은 자소서를 30번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소서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용님처럼 착실히 쓰시기 바랍니다. 민영쌤 오늘 보니까 진짜 입시도 정말 많이 하시고 뭔가 진짜 전문가 같아요. 진짜 학창 시절에 이런 거 있었으면은 서울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연고TV 팬이라 아. 연고TV 분들 생기부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다음에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저 너무 영광이죠. 저 사반수 시켜주세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아, 수 있지만 네. 혹시 가능하다면 네. 연고TV 분들의 생기부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시국에 알아야 되는 수시 전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있을 학생들, 특히 가장 마음이 불안하고 떨릴 고3들을 위해 특별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꼭 하고 싶은 말은 상황이 힘들다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수능에 자신이 없어서 비교과 수시 준비를 했었는데 상황이 꼬이니까 정시를 해야 되나 싶다. 근데 정시는 또 자신이 없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정시로 도피를 한다고 해서 수능에 대박이 터지냐? 절대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하던 친구들은 불안하겠지만 우직하게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섭다고 고3을 대충 해버리면 그냥 여러분은 수시를 아예 안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무섭겠지만 3학년 1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본인이 해오던 노선대로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영쌤이 말씀해주신 거 외에 또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니브 클래스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는 궁금증들을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아 진짜 유니브 클래스 오면 잘해줄 자신 있는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니브 클래스.